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장 내일장 2부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2부에서는 이제 시장 상황에 맞는 종목 이야기 자세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들과 함께 다양한 종목 짚어드리고요. 상담 이어갈 텐데 종목 상담 원하시는 분들은 하단에 번호 나갑니다. 100원의 정보 이용료 부과되는 샵 4989번을 통해서 종목명, 매수 가격, 비중 세 가지를 꼭 적어서 보내주시길 바랍니다. 유튜브 채널 활짝 열려 있습니다. 유튜브 접속 뒤에 서울경제TV 검색어 입력하시면 다양한 다시 보기 채널들이 열리는데요. 오늘장 내일장 다시 보기도 물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위쪽에 실시간 채널 함께 열리거든요. 클릭해서 들어오시면 언제 어디서나 TV 채널과 동일하게 시청 가능합니다. 많은 이용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황부터 잠시 짚어봅니다. 지수가 우상향하네요. 2035.17포인트 보합권 수준에서 움직이다가 살짝 오름세를 보여주고 있는데 하루간의 흐름을 잠시 정리해 보도록 하죠. 2022까지 내려왔다가 다시 2037까지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현재 포인트가 고점 부근입니다. 일단 뭐 큰 폭의 상승이 수반되고 있지는 않은데 코스피가 우상향하고 있다라는 부분은 이제 고무적인 것 같습니다. 다음 살펴보도록 하죠. 기관이 사주는데 519억 원이고요. 물량이 많지는 않습니다. 연기금이 주로 사고 728억 원까지 연기금은 매수 물량을 늘려갑니다. 외국인 현재 매도 포지션을 잡고 있고요. 선물 쪽에서는 매수를 좀 해주고 있는데 지금 현물 시장에서는 1,200억 원대 매도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음 살펴보도록 하죠. 코스닥이 625.57포인트가 현재 기록 중이고요. 0.17% 상승 중입니다. 다음 살펴보도록 하죠. 자, 619가 오늘 장중 저점, 고점은 627. 코스피, 코스닥 양시장의 그래프가 거의 동일하게 오늘은 움직여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음 살펴보도록 하죠. 개인만 삽니다. 345억 원. 기관 외국인 파는데 기관은 전 주체가 매도 포지션 잡습니다. 환율 살펴보도록 하죠. 1194원 60전, 11원 40전 거래가 하락하면서 거래가 되고 있는데 원화 강세 흐름 가져가면서 1200원대에서 단숨에 또 내려오는 모습입니다. 금일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입니다.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 보장해드리지 않는다는 점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2시 37분 지나고 있습니다. 금요일 시장이고요. 이 시각 특징주 바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보경 캐스터입니다. 네, 이 시각 이슈 종목을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어제 우리 시장은 하루 쉬어갔죠. 내일부터는 또 주말을 앞두고 있는데요. 오늘 코스피, 코스닥 양시장 모두 오르내림을 반복하면서 혼조세를 보였습니다. 좋은 이슈가 들려오는 종목들도 있었는데요. 오늘의 특징주는 어떤 게 있는지 지금부터 만나보시죠. 이 시각 종목 핫5입니다. 램테크놀로지, 휠라코리아, 뉴보텍, 썬데이토즈, 마지막으로 LG화학입니다. 오늘은 램테크놀로지부터 만나봅니다. 램테크놀로지가 일본산 액체 불화수소 국산화 성공 소식에 상한가로 직행했습니다. 현재는 8,99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하루간의 흐름도 살펴보시죠. 오늘 장 초반에 가격 제한폭까지 빠르게 올라가는 모습입니다. 최고가 8,990원입니다. 램테크놀로지는 반도체 공정용 화학 소재 전문 기업인데요. SK하이닉스 등이 일본의 수출 규제 품목인 불화수소 국산화에 속도를 내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이 소식에 램테크놀로지를 비롯한 불화수소 생산 업체들이 장 초반부터 강세를 보였는데요. SK하이닉스는 지난 1일부터 램테크놀로지에서 국산 액체 불화수소 제품을 공급받아 일부 생산 라인에 투입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SK하이닉스와 램테크놀로지는 지난해 말부터 액체 불화수소 생산을 공동으로 개발해 지난달 최종 품질 시험을 마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두 번째 특징주 만나보시겠습니다. 한편 휠라코리아는 지주회사로 전환한다는 소식에 약세를 보였습니다. 현재 전날 대비 4.66% 내렸습니다. 55,300원에 거래 중입니다. 오늘 하루간의 흐름도 살펴보시죠. 네, 개장 직후에는 잠깐 상승세였는데요. 곧바로 큰 폭으로 떨어지면서 하락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휠라코리아는 의류 사업의 물적 분할과 지주사 전환을 선언하면서 2거래일 연속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물적 분할 후 존속회사인 휠라홀딩스는 지주회사로 전환하고 신설회사인 휠라코리아는 비상장사로 의류 관련 사업을 할 계획이라고 밝혔는데요. 이번 결정으로 휠라라는 브랜드에 투자한 투자자들이 지주회사를 보유하게 됐습니다. 중장기적인 사업 방향이 어떻게 진행될지 모르는 불확실성에 노출됐다는 평가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다음 종목 만나보시겠습니다. 이번에 만나보실 뉴보텍은 상하수도 사업을 하는 업체인데요. 오늘 돼지열병 관련주로 특징주에 올랐습니다. 현재 전날 대비 0.41% 올랐습니다. 1,230원에 거래 중입니다. 하루간의 등락폭도 확인해 보시죠. 오전장에 급등하면서 최고가 1,370원까지 터치했는데요. 현재는 상승분을 거의 반납한 상황입니다. 강화군이 지역 내 돼지를 전량 살처분한 데 이어서 파주와 김포에서도 모든 돼지를 살처분하는 초강력 대응이 이어집니다. 국내에서는 매장을 통해서 살처분하는 방식을 시행 중인데요. 소각 처분과 비교해서는 비용이 저렴하고 효율적인 방법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매장지 주변의 토양 오염과 침출수 유출 가능성은 큰 편인데요. 이러한 이슈로 상하수도 사업을 하는 뉴보텍이 오늘 부각되고 있습니다. 한편 돼지열병 관련주 중에 육계, 수산, 사료주들은 오늘 흐름이 좋지 않은데요. 돼지열병 관련주들 큰 폭의 등락이 계속되는 만큼 접근하실 때에는 꼭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다음 종목 만나보시죠. 이번에 만나보실 종목은 애니팡 사천성 등의 게임을 개발한 썬데이토즈입니다. 현재 전날 대비 25% 이상 올랐습니다. 19,700원에 거래 중입니다. 하루간의 흐름도 살펴보시죠. 오전장에서 급등한 이후에 상승 흐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최고가는 19,850원입니다. 지난달 24일 신작 모바일 게임 디즈니팝의 아시아 지역 출시 사전 예약이 시작됐습니다. 일본 지역에서 이틀 만에 130만 명의 사전 가입자를 기록했는데요. 디즈니팝의 흥행몰이 소식에 썬데이토즈의 주가도 오르고 있습니다. 디즈니팝은 10월 말 아시아 전역에 정식 출시 예정인데요. 디즈니팝이 의미 있는 성과를 기록한다면 다음 출시작들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썬데이토즈의 주력 신작인 애니팡4 출시까지 좋은 흐름 이어간다면 광고 매출의 성장까지도 기대해 볼 수 있겠습니다. 오늘의 마지막 특징주는 LG화학입니다. LG화학이 미국의 GM과 전기차 배터리 합작사 파트너로 거론된다는 소식에 소폭 상승했습니다. 현재 전날 대비 0.67% 올라서 29만 8,500원에 거래 중입니다. 하루간의 등락폭도 확인해 보시죠. 장 초반에는 30만 원을 넘어서 30만 1,500원까지 터치하는 모습입니다. 현재 노조 파업 중인 GM이 노조 측에 전기차 배터리 공장 건설안을 제안했다고 알려졌습니다. 전기차 2차 전지의 자체 생산을 검토하면서 LG화학과의 합작 법인 설립을 추진한다는 소식이 알려졌는데요. LG화학은 지난 2009년 GM 쉐보레 볼트의 배터리 단독 공급 업체로 선정됐고요. GM의 최대 배터리 공급사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현재 미시간주에 배터리 공장을 운영하면서 현지에 이 공장 설립도 검토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배터리 합작에 대한 시장의 기대감이 커지면서 오늘 LG화학의 주가 소폭 상승했습니다. 지금까지 이 시각 종목 핫5의 정보경이었습니다. 금요일 시장 마감 전략 함께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유안타증권 설릉역 지점의 박진희 부장 연결이 돼 있다고 하네요. 안녕하세요, 부장님. 네, 안녕하세요. 시장이 별로 재미가 없는 것 같습니다. 갈팡질팡하고 있는 모습인데 정리 한번 해주시고요. 마감 전략 함께 들어볼까요? 네, 최근 시장은 보시다시피 계속 재미가 없습니다. 일단 가지고 있으신 분들이라면은 제자리에서 왔다 갔다 하는 정도? 아니면은 그거는 좋은 종목들이고요. 그렇지 않은 종목들은 더 계속적으로 하락하는 종목들도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특히 어제는 미국 시장 반등하긴 했습니다만은 전날 상당히 급락하는 모습이 좀 나타났고요. 우리 시장 개천절이라서 휴장하면서 그나마 다행이었었습니다. 실질적으로 미국이 유럽에게도 또 관세 부과를 하면서 전쟁을 이어가는 모습 나타나고 있고요. 일단 제조업 지표에 이어서 소비, 고용 지표도 다 부진하게 나오면서 시장의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감을 보였습니다. 다만 이로 인해서 연준의 금리 인하 시그널이 좀 더 강해졌다라는 점이 시장을 강하게 반등시킨 이유고요. 트럼프도 일단은 좀 계산이 좀 복잡해졌다. 길게 더 끌고 가긴 좀 어렵다. 이런 부분들이 조금 더 부각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시장은 좀 양적 완화의 기대감이 조금 더 환호했던 모습이 미국 시장에서 나타났고요. 오늘 우리 시장 같은 경우는
보시다시피 뭐 뻔한 종목들 위주로 일단 지수를 견인할 수 있는 삼성전자와 하이닉스, 뭐 삼성전기, LG이노텍 같은 대형 IT 섹터주들 중심으로 해서 반등이 이어지고 있는 모습 보실 수가 있겠고요. 바이오 섹터 쪽에서는 뭐 아시다시피 공매도와의 뭐 전쟁은 아니지만 공매도가 크게 손실을 볼 것으로 알려진 HLB가 급등을 하는 모습이 나타나면서 호재성 이슈와 함께 HLB의 급등이 또 다시 신라젠이나 헬릭스미스 그 외에 바이오 섹터에 있는 종목들을 조금 끌어올리는 역할을 좀 해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대북주들은 좀 반응이 없는 상태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외에 코스닥 시장에 있는 IT 섹터주들도 역시 삼성전자의 흐름을 따라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반도체, 디스플레이, 공정 가스들의 강세가 두드러지는 모습이고요. 장비주들도 반도체 장비 중심으로 해서 강세 이어가고 있는 모습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전체적으로 게임주 섹터주도 보시면은 중간중간에 그동안 좀 쉬었던 종목들이 좀 순환매가 들고 있습니다. 뭐 어제 그저께죠. 파라볼 비스트, 오늘은 뭐 썬데이 도주 이런 식으로 뭐 어저께는 또 그저께죠. 웹젠 이런 식으로 계속 닥폭과대 게임주들도 순환매가 한 번씩 돌고 있는 모습인데요. 상대적으로 중국 관련 소비 섹터인 뭐 화장품이라든지 면세점, 카지노 이런 부분들은 좀 약세가 좀 두드러지는 모습 보실 수가 있겠고요. 경기 민감주들도 지금 눈치 보고 있는 모습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지수는 2020대에서 지지력 보여주면서 반등에 나선 모습 보실 수가 있겠고요. 환율도 다시 급전직하하면서 1195원대에 머무르는 모습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외국인들은 거래소 쪽에서 매도를 많이 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반대로 기관, 연기금을 중심으로 해서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는 모습입니다. 시장 전반적으로 아직까지 방향성은 잡지 못했지만 2020선을 중심으로 한 하방 경직은 어느 정도 지수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만 종목들은 좀 편차가 많이 크다라는 점을 좀 이해하시고 시장에 좀 대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지금 45분 지나고 있거든요. 남은 시간 얼마 안 되는데 어떤 종목 보는 게 좀 괜찮다고 보십니까? 네, 개인적으로는 계속 IT 섹터 쪽들 좋게 보고 있습니다. IT 섹터 주들이 그나마 가장 경기에 민감하기도 하지만 또 일정 부분 금리 인하 시그널이 강해질 때 IT와 바이오의 부각이 많이 두드러집니다. 이런 부분이 지금 시장에 돈이 지금 바이오 섹터하고 IT 섹터 쪽으로 갈려서 몰리고 있는 부분 충분히 느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일단 내년부터 업황도 좀 돌아설 수 있다라는 기대감도 들어와 있고요. 일단은 지금 뭐 최근에 흐름 보시면 뭐 이미 예전에도 계속 장비주들, 디스플레이 장비주들, 뭐 소재주들 계속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최근에 다시 또 약간 흐름을 만들어 나가고 있는 것이 MLCC들하고 기판입니다. 뭐 일단은 뭐 PCB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FPCB 보시면 좋겠습니다. 뭐 오늘 MS도 이제 폴더블 폰 진출한다는 얘기가 나왔죠. 계속적으로 폴더블 폰, 또 삼성 폴더도 인기를 타고 있고요. 각 업체들마다 폴더폰 계속 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보다는 내년에 더 시장 커질 것이라고 보고 있고요. 실적도 좀 바닥을 찍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판 업체들 뭐 오늘 BH도 강세 보여주고 있죠. 최근에 코레서키트도 강세였고요. 인터플렉스도 좀씩 회복하고 있고 삼성전기도 강세 보여주고 있는 모습 다 기판 쪽이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고른 종목은 대덕전자입니다. 대덕전자도 FPCB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은 폴더블 쪽 일단 된다라면 이렇게 휘어져야 되거든요, 기판이.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시장 좀 확대 기대감이 계속적으로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대덕전자 같은 경우는 3분기 실적도 상당히 괜찮을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내년에는 조금 더 강한 실적도 좀 예상해 볼 수 있지 않나 싶습니다. 사실 제가 뭐 이 종목 골랐을 때 장 초반에는 약간 좀 마이너스권에서 좀 헤맸었는데요. 지금은 조금 플러스권에서 올라와 있습니다. 뭐 개인적으로는 진짜 뭐 좀 싸게만 살 수 있다라면 한 10,000원대 중반대 뭐 요럴 때라면은 정말 한번 잡아보는 게 강력하게까지는 말씀 못 드리겠지만 가격적인 메리트가 충분히 있는 구간이어서 그 가격대 온다라면은 좀 한번 강하게 사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 가격대가 지금 강하게 오지는 않고 오늘도 650원에서 반등한 모습인데요. 뭐 흐름상 1,800원을 전후해서 뭐 사신다라면은 크게 무리가 없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거래 싫고 11,000원대 넘어섰기 때문에 추가적인 강세 흐름도 기대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1,800원 기준으로 뭐 11,000원 아래권에서 흔들거린다면 조금 더 매집해 볼 수 있겠고요. 단기적으로 12,000원 강하게 돌파된다라면 직전 고점인 13,000원대까지 1차적으로 좀 움직이는 모습도 한번 기대해 볼 수 있지 않나 싶습니다. 네, 대덕전자에 대한 가격적인 전략들까지 상세히 오늘 짚어주셨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유한타증권 설능력지저의 박진희 부장과 함께했고요. IR맨 바로 이어집니다. 네, 안녕하세요. 아이언맨 박철순입니다. 자, 최근에 미국
미국과 중국의 무역 분쟁뿐만 아니라요, 미국과 유럽의 무역 분쟁까지도 리스크가 부각이 되고 있고요. 거기다가 최근에 또 외국인들이 국내 증시에 베팅을 많이 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 국내 증시 굉장히 지지부진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변동성이 남아있는데도 불구하고 성장 모멘텀은 많지 않기 때문에요. 이럴 때일수록 기업 분석을 통한 선택과 집중이 중요한 시즌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도 IR 시작을 해볼 텐데요. 자, 오늘 소개해드릴 기업 바로 진행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릴 한 기업은요, 바로 성광밴드입니다. 자, 성광밴드 같은 경우는요, 1980년도에 설립이 됐는데요, 2001년도에 코스닥 시장에 상장을 한 기업입니다. 자, 금속관 이음새죠. 이제 피팅 제조나 또는 판매를 하고 있는 기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자, 성광밴드는 이제 석유화학이라든지 조선 또는 발전 플랜트에 들어가는 배관제를 주력으로 만들고 있는 기업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역시나 성광밴드 국내 피팅 산업 쪽에서는 선도 기업이고요. 잠시 후에 말씀을 드리겠지만 점유율도 1위를 지키고 있는 대표 기업입니다. 자, 장점 하나씩 한번 살펴볼 텐데요. 자, 성광밴드의 첫 번째 강점은요, 안정적인 거래처를 확보하고 있다는 부분입니다. 자, 대우조선해양이나 현대중공업, 현대건설, 두산중공업, 대린산업, SK건설, 또 삼성과 같은 대기업 기업들과 계속적으로 지속적인 거래를 해나가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안정적이고 대형 거래처를 통한 안정적인 실적도 창출할 수 있는 대표적인 피팅 기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안정적인 거래처를 가지고 있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굉장한 강점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두 번째 강점 살펴볼 텐데요. 앞서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굉장히 높은 시장 점유율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지금 2018년도 해외 시장 규모를 보면요, 한 2조 2천억 원 정도로 지금 분석이 되어 있고요. 그 시장에서 한국 점유율이 한 13.35% 정도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자, 그렇다면 작년도 기준으로 국내 시장 규모는요, 한 960억 원 달러 정도 되는데요. 성광밴드는 점유율이 무려 59.53%에 육박하는 국내 시장 점유율 1위의 피팅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아무래도 경쟁사가 거의 없습니다. 선도 기업이기 때문에 이런 시장 점유율을 바탕으로 해서 공격적인 마케팅도 할 수 있고요. 그리고 계속적으로 직접적인 수익을 창출할 수 있기 때문에 높은 시장 점유율도 여러분들이 빼놓지 않고 염두에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으로 강점을 살펴보겠는데요. 자, 주력으로 만들고 있는 핵심 제품의 경쟁력 자체가 이 회사의 강점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일단은 생산 납기를 충족시킬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 기업인데요. 자, 높은 기술력과 그리고 최대 생산 시설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고객사의 수요와 니즈에 맞춤형 생산 납기를 충족시킬 수 있다는 부분도 강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거기다가 성광밴드 같은 경우는 다품종 소량 생산도 가능한 기업입니다. 자, 아무래도 3,000년 중에 넘는 금형 자체를 가지고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금형을 실제적으로 주문자의 니즈에 맞춰서 제작까지도 할 수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다품종 소량 생산까지 가능하다는 점이 성광밴드의 강점 중에 하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지금 화면상으로 보이시면 아시겠지만요, 여러 가지 금형을 가지고 있고요. 그것들을 통해서 이런 피팅 제품들을 만들어내고 있는 기업입니다. 뭐 엘보형부터 T형, 그리고 캡형과 같은 여러 가지 제품들을 보유하고 있고요. 역시나 대량 생산이 가능한 공장까지도 확보하고 있다는 점이 장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강점을 좀 볼 텐데요. 자, 성광밴드는 지금 전방 산업에 대한 기대감이 굉장히 높습니다. 아무래도 제품을 판매하게 되는 전방 산업의 업황이 좋아지게 되면 당연히 제품 공급량도 늘 수밖에 없고요. 그렇게 되면 실적 또한 성장할 수밖에 없겠죠. 자, 그래서 지금 가장 큰 전방 산업을 보면요, 조선업종과 건설업종을 우리가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요새 뉴스를 보시면 아시겠지만요, 조선업종 선박수가 이제 실제적으로 나오면서 업황이 다시 한번 살아나고 있는 상태입니다. 하반기뿐만 아니라 내년도 조선업종을 좀 관심 있게 지켜볼 만한 가치가 있을 정도로 지금 전방 산업인 조선업종들 상당히 경기가 좋아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실제로 지금 국내 조선업종이요, 다시 한번 세계 1위로 탈환을 하면서 확실히 업황이 좋아지고 있다는 점도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었고요. 자, 거기다가 실제로 최근에 LNG선 수주 재개라든지 이런 업황 개선에 대한 뉴스들이 계속적으로 나와주기 때문에 조선업종이 살아나면 당연히 전방산업을 두고 있는 성광밴드의 매출 성장도 기대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으로 이제 두 번째 전방산업이죠. 건설업종 업황도 점진적으로 조금씩 회복이 되고 있습니다. 자, 조선업종뿐만 아니라요, 건설업종도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불황을 겪어왔지만 최근 들어서 수주에 대한 내용들이 나오면서 실제적으로 매출이 오르는 모습들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최근에 있었던 이슈 중에 하나였던 대우건설이요. LNG 플랜트 수주를 시작을 하면서 앞으로 다양한 건설사의 수주 모멘텀도 기대를 좀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건설사가 아무래도 계속적으로 실적이 올라가게 되면 당연히 피팅 재료에 대한 수요도 늘어날 수밖에 없고요. 그렇게 되면 당연히 시장 점유율 1위를 보수하고 있는 성광밴드도 실적을 기대해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전방산업 업황이 개선되면서 성광밴드도 성장을 할 수 있겠다는 점이 강점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으로는요, 양호한 수급 상황인데요. 자, 지금 외국인들이 국내 증시에서 이탈 현상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성광밴드는 한 달 동안 기준으로 봤을 때요, 몇몇 일을 제외하고는 계속적으로 외국인들의 수급이 지속이 되어 왔습니다. 자, 그리고 최근에 이제 트러스트온 자산운용에서 지분을 5.25%까지 확보를 해놓은 상태인데요. 역시나 전방 산업의 업황이 개선이 되면서 피팅 업체인 성광밴드의 실적도 살아날 것이라는 기대감에 베팅을 했다라고 좀 보여지는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LNG선 수주 관련해서 베팅을 했다라고 적어놨는데요. 자, LNG선 같은 경우는요, 사실 제품들 중에 성광밴드가 말들고 있는 피팅 재료들 중에 가장 고부가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고급 제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LNG선이 계속적으로 수주가 나온다라고 한다면 성광밴드는 조금 더 실적 성장폭을 더 높여나갈 수 있다는 거겠죠. 그래서 일단은 LNG선 수주에 관련된 긍정적인 뉴스들이 나와주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앞으로 성광밴드 수급 상황도 상당히 기대를 좀 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으로 실적을 이제 빼놓을 수가 없겠죠. 지금은 그 어느 때보다 실적이 바탕이 되는, 실적이 정체되어 있지 않고 성장하는 기업들 위주로 여러분들이 포트폴리오를 구성하셔야 되는 그런 시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 지금 실적이요, 성광밴드 같은 경우 턴어라운드를 이미 완벽하게 성공을 했습니다. 자, 작년까지는 아쉽게도 적자를 모면하지 못했었는데요. 자, 이번 2019년도 들어와서 계속적으로 실적이 흑자 전환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거기다가 성장도 하고 있는 기업이죠. 자, 2분기 영업이익 같은 경우는요, 전분기 대비해서 무려 244%, 그리고 순이익 같은 경우는 전분기 대비해서 233%, 그리고 당기 순이익은 전년 동기 대비해서 무려 465.5% 급증을 했을 정도로 상당히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높은 상황입니다. 차트를 잠시 보면서 말씀을 드려볼게요. 자, 성광밴드의 재무제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요. 지난 2017년도와 2018년도에는 아쉽게도 순이익과 영업이익이 적자를 기록을 했습니다. 자, 하지만 올해 들어서 완벽하게 흑자 전환을 했죠. 1분기, 그리고 2분기, 3분기까지도 계속적으로 흑자 기조가 지속이 될 것으로 보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요. 일단 지금 상황에서는 실적에 대한 안정성이 주가를 끌어올릴 수 있을 만한 모멘텀이 될 수 있을 것 같다라고 보셔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자, 거기다 지금 뭐 부채도 그렇게 나쁘지 않은 상황이고요. 지금 특히나 영업이익률도 상당히 괜찮은 편입니다. 최근 들어서 흑자 전환을 하면서 영업이익률도 자연스럽게 턴어라운드를 했거든요. 그래서 2분기뿐만 아니라 3분기에도 적정한 수준의 영업이익률을 지속할 수 있을 것으로 보기 때문에 안정적인 실적이 또 하나의 강점이 될 수 있다는 점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시 한번 차트를 한번 넘어갈게요. 자. 성광밴드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내용들을 간략하게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요, 흑자 전환과 그리고 실적 성장에 대한 기대감이 굉장히 높아져 있는 상황이고요. 적자였던 기업이 실적이 회복을 하게 되면 상당히 강한 주가 흐름을 보이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셔야 되고요. 자, 그런데도 불구하고 실적은 좋은데 BPS, 주식단순 자산가치인 BPS 같은 경우는 지금 15,305 정도 됩니다. 그 말은 지금 팔아도 15,300원에 팔 수 있는 기업인데 지금 주가는 그거의 0.6배 수준밖에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PBR이 0.69배 수준밖에 안 되기 때문에 본연의 가치까지만 찾아간다고 하더라도 상당히 30% 이상대 주가 수익률도 한번 기대를 해볼 수가 있다는 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적은 좋은데 실적 대비 주가가 저평가되어 있다는 부분 여러분들이 핵심 포인트로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차트를 다시 한번 봐서 주가 추이까지 한번 살펴볼게요. 자, 지금 성광밴드의 주가 추이를 보시면 아시겠지만요. 실적은 상당히 좋은데도 불구하고 주가는 오히려 실적이 좋지 않았던 적자였던 작년 대비해서 주가가 현저하게 많이 낮아져 있는 상태입니다. 단기적으로 8월 초부터 해서 조금 주가가 좀 올라오긴 했지만요. 아직도 성장폭은 많이 남아있다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중장기 투자 관점에서 여러분들이 반드시 좀 관심을 가져야 되는 업종이 성광밴드라는 점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성광밴드에 이어서 다음 이제 공시도 한번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자, 오늘 첫 번째 공시는 현대로템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대로템 같은 경우는 뭐 자동차 관련된 기업이죠. 기관차라든지 전차 같은 것들을 만들고 있는 기업입니다. 자, 그런데 지금 현대로템 같은 경우 오늘 어떤 공시가 나왔냐면요.
지금 공급 계약에 대한 부분들이 나와줬습니다. 자, 지금 공시 상황을 보시면요. 단일 판매 공급 계약 체결에 따르는 공시가 최근에 나와줬는데요.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금 930억 원 규모의 대형 규모의 공급 계약처럼 보여집니다. 자, 그런데 저희가 공급 계약이라든지 또는 어떤 공사 수주 계약은 여러 가지를 분석을 하셔야 되는데 그중에 세 가지를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첫 번째는 계약금이고요. 두 번째는 계약 기간, 그리고 세 번째는 전년도 대비해서 계약금이 어느 정도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지, 이 비중이 높을수록 매출 기여도가 높기 때문에 실적도 올라가면서 주가 성장도 기대를 해볼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지금 계약 금액은 930억 원이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것처럼 보이지만요. 지금 계약 기간이 무려 2년 정도 되고요. 그리고 매출액 대비해서 3.9%밖에 되지 않습니다. 실제로 그렇기 때문에 전체적인 실적에는 굉장히 미미한 수준의 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는 점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오늘 주가 추이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오히려 주가가 빠졌습니다. 공사를 따냈는데 불구하고 주가는 빠졌습니다. 자, 그 말은요. 일단 재무제표 보시면 더 이해가 빠르실 텐데요. 자, 일단은 계약 규모 자체가 너무 작았고요. 거기다가 추가로 지금 현재 재무제표 상태가 상당히 불안정한 상태입니다. 자, 계속적으로 적자를 기록하고 있는 기업이고요. 지금 3분기 같은 경우 당기 순이익의 어떤 흑자 전환은 기대가 되고 있지만요. 지금 부채 비율이 너무 높습니다. 자, 지금 부채 비율을 보시면요. 자, 지금 2016년도, 17년도, 18년도까지 오면서 계속적으로 부채가 증가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자, 부채 비율은요, 부채 총액을 자본으로 나눈 값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가 높으면 높을수록 빚이 많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작년 기준으로 봤을 때 부채 비율이 261.21이었습니다. 그 말은 지금 빚이 자본보다 2.6배 많다라는 거죠. 그만큼 지금 부채 비율이 높다는 것은 안정성 부분에서 문제가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적을 극단적으로 끌어올릴 만한 정도의 계약 공시가 아닌 이상은 주가에 좋은 영향을 받을 수가 없는 상황이었던 거죠. 그래서 일단 현대로템 같은 경우는요, 일단 재무 상태가 굉장히 불안정한 상태이기 때문에 중장기 베팅하기에는 아직 조금 접근을 하시지 않는 편이 좋겠다는 점 참고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바로 이어서 하나의 공시를 더 살펴볼 텐데요. 자, 오늘 이슈가 됐던 종목들 중에 하나가 바로 신라젠이었습니다. 자, 신라젠 같은 경우 오늘 18% 정도 상승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자, 일단은 최근에 이슈가 있었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는 블랙록 펀드에서 지금 장내 매수를 통해서 신라젠의 지분을 5.01%까지 끌어올렸다는 공시가 나와줬습니다. 자, 아무래도 블랙록 같은 경우는 글로벌 대형 자산 운용사죠.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의 주가 성장에 대한 부분을 전략적으로 접근한 거기 때문에 일단 주가에는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었고요. 지난달 30일이었죠. 팩사백의 유럽 임상 1상이 성공적으로 끝났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상승세 이후에 어제 좀 낙폭을 보였지만 다시 한번 오늘 급등이 나와주면서 다행히 어제 있었던 낙폭을 많이 만회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신라젠 같은 경우 굉장히 급락한 이후에 저점에서 계속적으로 바닥권을 지켜주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손절가만 잘 잡고 접근하신다면 하반기 조금 더 기대를 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공시도 여러분들이 꼭 확인을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제가 말씀드렸던 철저한 기업 분석을 바탕으로 한 베팅만이 지금과 같은 변동성이 높은 장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현명한 전략이 될 수 있다는 점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저는 IR맨 박철순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장 일장 2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IR 이야기까지 자세히 들어봤고요. 이제 종목 이야기 빠르게 출발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마태투자그룹 주마태 대표와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시장이 그렇게 재미가 있는 시장은 아닌 것 같은데요. 이 와중에 어떤 종목이 또 괜찮을지 하나하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부터 바로 출발해 보도록 하죠. 네. 첫 번째 종목 JC 케미칼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지난주 금요일부터 계속해서 추천을 드리고 있는데요. 지난주 금요일날 추천드려서 월요일날 18% 상승해서 목표가 달성 후 다시 눌러주고 있는 시점에서 제가 수요일날 또 추천을 드렸던 종목입니다. 이 JC 케미칼은 바이오 디젤, 바이오 중유를 제조하여 정유사와 발전소 등에 공급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바이오 중유는 미세먼지 배출을 크게 줄일 수 있어서 전국 화력발전소에 보급되고 있는데 대표적인 미세먼지 배출원 중 하나로 꼽히는 화력발전소에서 나오는 미세먼지가 줄어들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산업정부는
발전용 바이오 중유의 새로운 품질 기준을 고시하고 전국의 발전소에서 이를 활용할 수 있도록 점점 보급할 계획이라고 밝혔는데, 국내 바이오 중유 연간 생산량은 200만 리터 수준이지만 그동안 화력발전소 5기에서만 바이오 중유를 사용할 수 있다는 규제에 막혀서 연간 소비량은 50만 리터에 그쳐왔었습니다. 바이오 중유는 동물성 기름과 폐식용유 등을 원료로 생산해서 친환경 원료로 분류되고 있죠. 환경오염 주범으로 꼽히는 음식점, 폐기름 등을 재활용해 만드는 데 가장 큰 장점은 원유를 정제해 만드는 기존 정유와 비교해서 미세먼지와 유해물질 배출이 줄어서 바이오 디젤과 함께 차세대 에너지로 주목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동사의 사업은 친환경이라는 시대적 흐름과 정부의 정책과 맞닿아 있으므로 매출 증대는 필연적으로 따라오는 것이라 전망합니다. 최근 3년간 매출은 2배로 증가했는데 시대적 흐름에 따른 친환경 바이오 중유 수요가 늘어남에 따라서 증가세는 더해갈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한편 이 부분이 중요한데요. 지금 인도네시아 보유하고 있는 팜농장의 부동산 가치가 상승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어요. 인도네시아 정부가 8월 26일 발표한 수도 이전 지역은 쿠타이 카라타르 가라군이라는 곳인데, 제이시케미칼 팜농장이 바로 신수도 이전지 내에 있게 되어서 보유 부동산의 가치가 상승할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동사의 팜농장은 현재 사업 허가와 구역 허가를 취득한 상태로 담보 설정 및 매매가 가능하다고 하는데, 중앙정부의 영업권 승인 시 택지 변경 등이 가능해서 다양한 부동산 개발 수익까지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보유한 1만 3,100헥타르의 토지로 인해서 최소한 900억 원 이상의 투자금의 회수가 가능할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이 현재 시가총액은 1,500억 정도가 되죠. 그리고 지난해 매출액이 1,800억, 영업이익이 90억입니다. 상반기 영업이익이 48억인데 올해 이 추세가 이어지면 영업이익도 100억 정도가 나올 것입니다. 근데 이처럼 보유 부동산의 가치가 이렇게 900억 원 이상으로 매겨진 상태에서 현재 시가총액은 1,500억에 불과하기 때문에 기존 사업의 이익과 더불어서 투자금 회수가 더해져 밸류에이션 재평가에 대한 추가 상승이 예상됩니다. 수요일에 추천드릴 때는 목표가를 8,000원으로 설정을 했었는데요. 오늘 장중에 7,900원까지 상승을 했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지금 보합권으로 밀렸기 때문에 다시 7,000원대 초반은 또 매수 구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7,000원 초반, 오늘 종가가 7,000원에서 7,100원으로 형성된다면 그 가격이 좋은 또 매수 영역이라 할 수 있겠고요. 다시 목표가를 8,000원으로 설정을 하겠습니다. 이 8,000원 구간은 지난번 이런 보유 부동산 가치에 대한 밸류에이션 평가와 상관없는 상황에서도 8,300원까지 3년 전에 간 적이 있습니다. 8,000원대까지는 무난하게 상승이 나올 것으로 예상하고요. 손절가는 6,300원을 설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종목은 위지윅 스튜디오가 되겠는데요. 동사는 컴퓨터 그래픽, 그리고 비주얼 이펙트라는 VFX 기술 기반의 서비스 제공을 하는 업체입니다. 영화, 드라마 등에 대한 영상 기술 제작 서비스뿐만 아니라 뉴미디어 콘텐츠에 대한 영상 기획 서비스를 포괄적으로 제공하고 있죠. 특히 통신사들은 5G 가치를 확대하기 위해서 AR, VR 등 모든 종류의 가상화 개념을 아우르는 XR, 곧 Extended Reality, 이 확정 현실 콘텐츠 제작에 투자를 확대할 것이고, CG, VFX 기술을 접목시킨 콘텐츠 퀄리티 향상에 대한 니즈가 향상될 것이기에 통신업체와의 다양한 사업 제휴 및 이에 따른 매출 기여가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특히 월트 디즈니로부터 국내 최초로 지난해 5월 VFX 전체 공정 오디트를 통과해서 기술력을 인정받았는데요. 이는 글로벌 OTT, 오브 더 탑, 곧 인터넷 TV 서비스 시장의 성장과 맞물려서 VFX, 이 시각적인 특수 효과 제작에 구조적인 수요가 확대될 기회로 작용하게 될 것입니다. 영화 신비한 동물 사전2, 또 앤트맨과 와스프 등에 참여를 했었는데요. 최근에는 SK텔레콤 의뢰로 AR, VR 등 실감 미디어 제작으로 사업을 확장하고 있습니다. SK텔레콤은 동사의 컨텐츠 독점 공급을 통해서 서비스 경쟁력을 확보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져 있고요. 인터넷망을 통한 영상 콘텐츠 제공, 또 OTT 플랫폼으로 변화에 대한 부분, 이 수혜가 예상되는데, 이 OTT 부분이 확대되면서 한편으로 또 드라마 편성이 늘면서 또 SF와 판타지 등을 소재로 한 드라마들이 계속해서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시청자들의 눈높이가 높아지는 만큼 영상 구현을 위한 CG와 VFX 작업의 구조적 증가는 예상이 되고 있고요. 드라마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특수효과, VFX 사업이 강화되면서 이제 안방 시장에 진출하는 게 상당히 긍정적으로 보여지는데, 다중 채널 네트워크 업체인 샌드박스 네트워크와 사업 협력을 체결하면서 EDM 미디어 및 사이버 캐릭터 등에 적용되는 영상으로 사업 영역을 확대할 전망입니다. 차트 흐름을 보신다 그러면 지난번에 17,850원까지 상승했다가 현재 16,400원에 눌려 있고요.
지금 일봉상에서는 21선 지지를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16,400원 그리고 16,000 초반대는 적절한 매수 영역으로 보고 있고요. 목표가는 18,600원을 설정하는데요. 그 자리는 이제 일목균형표의 구름층 저항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18,600원을 목표가를 설정하고 손절가는 15,700원으로 제시해 드리는데요. 그 자리는 일봉이 61선을 깨고 하회하는 자리입니다. 그러므로 손절가 15,700원 기록하시고 목표가는 18,600원으로 대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세 번째 종목은요. STI가 되겠습니다. STI는 반도체 및 디스플레이용 CCSS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회사인데요. CCS는 중앙약품 공급 시스템이고요. 또 한편으로 웨 시스템이라고 하는 세정, 시각, 현상 시스템, 특히 이제 웨스테이션 부문 중에서 TFT LCD용 시각 시스템, 디핑 방식의 특허권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2005년부터 개발에 착수해서 확보한 잉크젯 프린터 기술을 응용한 산업용 잉크젯 프린터, 3D 프린터 등도 개발을 완료했고요. 반도체를 만들 때는 각종 화학약품이 사용되는데 이 약품들은 일정한 장소, 필요한 시기에 적정한 양이 공급되어야 한다고 합니다. 이 시스템을 프로그램으로 만들어 자동화한 것이 바로 CCSS입니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주요 고객사이고요. 화학약품 공급정책 부문에서 약 40% 점유율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단기적으로는 미래 기술인 인공지능, 자율주행, 사물 인터넷 등으로 인하여 반도체 수요는 증가할 수밖에 없기에 동사의 실적 역시 늘어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와 723억 원 규모의 반도체 제조장비 단일 판매 및 공급 계획을 지난달 23일 체결을 했는데요. 이 계약은 최근 매출액 대비 자그마치 25% 규모에 해당이 된다고 합니다. 이 부분이 주가에 반영되면서 계약 체결 전으로 주가가 20% 이상 상승했었는데요. 한편 지난해 12월 390억 원 규모 신축 공사를 시작한 용인공장에서 CCSS의 증설 외에도 3D 프린터의 생산 설비가 들어설 예정인데 공장이 완공되는 4분기부터는 3D 프린터의 매출도 기대해 볼 수 있겠습니다. 지금 STI의 차트를 보시면 18,500원까지 상승을 하고 현재 17,500원대까지 지금 주가 내려와 있는 상태입니다. 다시 이제 목표가를 설정을 해드릴 텐데 지금 월봉을 보시면 월봉의 기준선 라인이 25,500원 정도가 됩니다. 25,500원. 월봉의 기준선 저항은 상당히 강력한 저항이라고 보기 때문에 여기까지 목표가를 설정을 드리고요. 손절가는 16,800원을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STI까지 세 종목 들어봤습니다. 이제 단기 접근 종목 정리를 해봐야 되는데 지난 시간에 저희한테 주셨던 게 JC케미칼이었어요. JC케미칼 흐름 좋았다 말씀해 주셨는데 다시 한번 리뷰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네, JC케미칼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바이오 디젤, 바이오 중유, 또 미세먼지 배출을 줄일 수 있는 그 같은 이제 친환경 원료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 부분만 가지고서도 최근 3년 동안 매출액이 2배가 증가를 했어요. 매출액은 1,800억에서 2,000억 정도 나오는 회사고요. 영업이익은 100억 정도 나옵니다. 이 부분만을 감안을 했어도 현재 시가총액 1,500억은 적정 평가라고 할 수 있겠는데 인도네시아의 팜농장 갖고 있는 그 보유 부동산 가치가 올라감에 따라서 900억 원 이상의 자금을 회수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놓여 있습니다. 최근 오늘 보시면 이제 올해 들어서 가장 고가인 7,900원을 기록했고요. 지난번에 단기 목표가 7,500원을 설정하고 7,500원을 터치했다가 다시 이제 7,000원대 초반으로 밀리고 있는 것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지난 2016년도에 갔던 고가가 8,300원대거든요.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8,000원대 터치를 한다 그러면 지난 2011년도부터 형성되고 있는 그 고점에서의 추세 라인을 그어보면 이번에 상승했던 7,900원은 그 추세 라인을 넘어서게 된 것입니다. 그 추세 라인을 넘어서서 추세선이 저항으로 작용했기 때문에 잠깐 눌리고 있지만 사실 오버슈팅이 나온 겁니다. 이런 상황이라고 한다면은 이제 다시 추세 라인을 넘어선 그 8,000원대 이상으로 고점을 형성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그래서 8,000원대는 무난히 도달 가능한 수치라고 할 수 있겠고 단기적으로는 이렇게 급등을 하고 있지만 경고 사인도 먹지 않고 계속해서 조절을 하면서 주가가 지금 올라가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나 단기 급등의 패턴인 일봉의 5일선을 깨지 않고 올라가고 있다는 것이 굉장히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처럼 오늘같이 보합권 수준까지 내려온 상황에서는 또 적절한 매수 가격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목표가를 8,000원 설정했는데
다음 주에 도달 가능성이 높다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JC케미칼 말씀해 주셨고요. 그렇다면 오늘도 저희가 단기 접근 종목을 좀 여쭤봐야 되는데 어떤 종목을 좀 꼽아 주시겠습니까? 예, 단기 접근 종목 역시 이제 JC케미칼입니다. 만약에 잠깐만요, 오늘 대표님 잠시만요. 그 여기랑 이게 뭐 있는 거 아니죠, 따로? 아닙니다. 제가 예. 왜 이걸 하냐면 일단 정확하게 어떤 목표가를 터치를 해버렸으면은 우리가 단기 접근으로서는 이제 제외를 하는 게 맞습니다. 우리가 어떤 자리에서 매도해야 되느냐, 이 매도가 굉장히 중요한데, 이 매도 자리는 일반적으로 저항 자리에서 하는 거죠. 또 매수는 지지 자리에서 하는 거고요. 그래서 제가 설정해드렸던 8,000원이라는 목표가는 올해 들어서 앞자리 8자가 바뀌게 된 것이 없었어요, 지금까지. 근데 오늘 7,900원까지만 갔다 왔죠. 만약에 8,000원을 터치했다 그러면 단기 접근 종목으로서 제가 제외를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시금 8,000원대 도달할 수 있다라는 그런 관점이고, 지금 7,100원에서 8,000원을 간다 그러면은 수익률로 따지면 거의 13% 이르기 때문에 이것도 적은 수익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8,000원은 또 자릿수가 바뀌기 때문에 자릿수 저항 역할을 할 것입니다. 7에서 8로 바뀌니까요. 때로는 6에서 7로 바뀌는 앞자리, 이렇게 앞자리가 바뀌는 것도 자릿수 저항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다음 주 한번 8,000원까지 도전을 해보고 이제 8,000원에 도달하면 포트에서 제외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JC케미칼 이야기까지 들어봤습니다. 오늘의 특징주도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 특징주 어떻게 꼽아 주셨습니까? 네, 아까도 램 테크놀로지를 소개하셨죠. 램 테크놀로지는 계속해서 제가 7월 달에 추천을 드렸던 종목입니다. 근데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될 게 뭐냐면 이 동사가 관심을 가졌던 것은 일본의 반도체 기술 수출 규제로 인해서 국산화 장비에 대한 관심이 많았었죠. 램 테크놀로지라든지 뭐 소울브레인이라든지 호성이라든지 이런 종목들인데, 근데 그때는 기술 수출 규제로 인해서 국산화 가능성이 있는 그런 동사와 같은 회사들이 주목을 받았고, 그래서 단기에 급등이 나왔다가 램 테크놀로지는 10,000원에서부터 6,200원대까지 무려 거의 35% 정도 하락이 나왔었습니다. 근데 기억을 해야 될 건 뭐냐면 이로 인해서 국산화하고 있는 이런 장비 회사들이 실질적으로 대기업들과의 계약이 체결되는 부분이 있었단 말이죠. 동사가 이제 SK 하이닉스와 계약을 체결하면서 불화수소를 공급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참 우리가 기억력이 좋아야 돼요. 그냥 반도체 기술 수출 국산화 장비를 만들었다는 것으로 각광을 받았다. 그럼 그 이후에는 어떤 것이 실질적으로 진전이 되고 있는가? 한 2달 동안에 계속해서 테스트를 하면서 대기업에서의 테스트를 통과했다는 것이죠. 그럼 2달 동안 주가가 눌려있다면 어느 순간에 우리가 적절한 매수 시점을 저울질했어야 된다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오늘 터진 겁니다. 결국엔 SK 하이닉스와 국산화 장비를 또 불화수소를 공급한다. 테스트가 끝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상한가를 기록했고요. 지금 전고점이 10,000원입니다.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앞자리에서 세 자리에서 네 자리로 바뀌는 순간이기 때문에 9,900원대는 매도가 정석이었다고 한번 소개를 해드렸던 적이 있습니다. 이제는 10,000원을 한번 터치를 했기 때문에 이제는 10,000원을 또 넘어가는 순간이 온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럼 새로운 영역이죠. 신고가를 개척하면서 나가는 건데 램 테크놀로지는 10,000원 이상 가는 것이 가장 맞는 길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물론 갭으로 상승됐죠. 오늘 시가가 20% 떠서 상승을 했기 때문에 갭 상승하던 그 저가 8,350원을 하회하는 순간이 나오면 손절을 해야 되는 게 맞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게 8,350원을 하회하는 흐름이 나오지 않는다 그러면 10,000원 이상 도전하는 흐름이 나올 것이다 라는 기대로 접근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램 테크놀로지까지 듣고 왔습니다. 이제 종목 상담을 바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은 농심 들어와 있습니다. 2068번님께서 27만 5천 원에 비중 10%라고 하시는데 농심 어떻게 할까요? 네, 농심 한번 진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전체적으로 지수가 하락하고 있고 그래서 동사도 조정이 나왔었고요. 오늘 장중기는 마이너스 1.2% 하락이 나왔었는데 오늘 정확하게 저점 지지 라인에서의 지지를 받고 올라왔습니다. 그 자리가 일봉의 기준선 자리입니다. 일봉의 기준선 자리에 저가 지지를 받고 반등에 성공을 했죠. 지금 21선은 61선을 통과를 했고 이제 120선을 통과하는 그런 찰나에 있습니다. 최근에 한 2주 동안의 주가 조정이 이루어졌지만 지금은 저점 지지를 견고히 받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이제 재차 일봉에서 240선을 돌파하는 흐름이 나올 수도 있으나 단기적으로 끊어줘야 될 자리는 26만 원으로 보고 있습니다. 26만 원이고 그리고 오늘의 저가 24만 3,500원을 하회를 하게 되면 이제 23만 원대까지도 밀릴 수가 있습니다. 그럼 단기적인 방법에서의 그런 대응 방법은 26만 원에서 일정 정리가 좋겠고 24만 3,500원을 하회를 하면 손절하는 것이 맞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농심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두 번째 종목 바로 이어갑니다. 6211번님께서 SFA 반도체 2,800원 매수가 비중 20% 짚어주셨는데 SFA 반도체는 어떻게 할까요? 네, SFA 반도체 진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사의 경우는 이제 반도체 관련주에서 몇 안 되는 실적주라고 할 수 있죠. 작년에 영업이익이 330억이 나왔고요. 올해 2, 3분기까지 영업이익이 좀 줄긴 줄었지만 매출액이 4,500억, 영업이익이 330억을 감안했을 때에 시가총액 적정 평가는 4,000억이 넘는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현재 시가총액 3,600억 원은 좀 저평가된 측면이 있고요. 좀 일봉의 흐름상에서 121선을 깨고 내려온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추세선을 그어보게 되면 추세 라인에서의 그런 하단 지지선을 깨지는 않고 있습니다. 지금 하단 지지를 받고 있는 상황에서 지금 상황에서는 손절과 또는 어디서 매도해야 될지는 그 라인을 정확하게 짚고 가야 되는데 손절 라인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번 저가 8월 29일 날 기록했던 2,385원입니다. 2,385원을 터치하는 흐름 나오면 반등이 나오도 추가 하락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2,385원의 손절가는 기억을 하시고요. 그리고 9월 24일 날 기록했던 7% 오르면서 2,985원을 터치했던 그 흐름은 또 전 고점의 라인에서의 부딪히고 있는 자리입니다. 그러므로 다음 상승 나왔을 때도 2,980원을 한 번 또 부딪힐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단기 저점은 2,385원을 하회했을 때에 손절하시고 다음에는 2,980원에서 매도하는 전략으로 임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SFA 반도체 이야기 들어봤고요. 세 번째 종목입니다. 2837번님의 한창 종목이고요. 4,100원에 비중 15%. 매도 시점이 궁금하다 하셨는데 대표님 한창은 어떻게 할까요? 4,100원에 매수하신 한창에 대해서 진단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4,085원이니까 거의 매수가 상태일 건데요. 여기서부터의 대응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지금 남북경협주 관련해서 이제 관광주 테마에 들어와 있죠. 아난티라든지 또는 대명 코퍼레이션이라든지 한창 이런 종목들인데 그 중에서 한창이 그래도 비교적 매수 조건이 좋다는 말씀은 상반기 영업이익을 110억 달성을 했고 또 작년에는 매출액은 1,000억 가까이 달성을 했는데 지금 시가총액이 1,400억입니다. 그래서 이런 관광과 관련주에서는 그래도 밸류에이션 측면에서 고평가 측면은 아니다. 아난티나 대명 코퍼레이션에 비해서요. 그런 측면에서 한창의 매수는 적절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진전되고 있는 미국과 북한의 그런 협상들, 대화 이런 부분 때문에 최근에 주가가 상승을 했고 오늘은 좀 밀리고 있습니다만 중요한 것은 지금부터 대응이겠죠. 지금 매물대 소화하는 과정이 있는데 4,000원 초반을 깨버리게 되면 3,800원 부분까지 밀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상황에서 4,500원을 넘어선 4,600원을 뚫고 간다고 했을 때는 새로운 영역이 열릴 수가 있습니다. 주봉이나 월봉상을 보시게 되면 4,680원을 터치하게 되면 그 다음 고점이 4,750원이고 그 이후로는 신고가를 형성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의 목표가는 이제 크게 열릴 수 있죠. 5,000원 이상 갈 수도 있는 흐름이 나와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위쪽 라인을 볼 때는 4,680원 터치하는지 안 하는지를 보십시오. 그 라인을 터치하게 되면 주가는 눌러주고 5,000원대까지 상승이 열려버리게 됩니다. 그러나 단기적으로 봤을 때 매물대가 촘촘하게 있는 4,000원 영역인데 4,000원 영역을 하회하게 되면은 3,900원대가 형성이 되겠죠. 그렇게 될 때는 또 아래로 또 밀려버리게 돼요. 그러니까 4,000원에서 무너지는 앞자리가 4에서 3으로 바뀌는 순간에는 손절을 하시면 좋겠고요. 위쪽으로는 지금 4,100원에 매수하셨는데 4,300원, 400원 간다고 매도하실 게 아니라 전고점이 4,680원을 터치하는지 보십시오. 그러면 지속해서 홀딩해서 수익을 극대화하는 전략으로 5,000원대까지 볼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시고 대응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한창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다음 종목 하나 더 이어가 보도록 하죠. 다음은 SNK 폴리텍 7,500원에 30% 비중 손절가가 궁금하다 하셨는데 약간 지금 손실 구간이에요. 이거 어떻게 할까요? 네, SNK 폴리텍 진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사의 경우는 이제 삼성 디스플레이의 OLED 소재 가스켓을 공급하고 있는 회사이죠. 최근에 8,860원까지 급격하게 상승했던 이유는 상반기에 영업이익이 굉장히 잘 나왔기 때문입니다. 작년도에 영업이익이 135억인데 상반기까지 영업이익이 105억입니다. 그리고 현재 시가총액은 1,000억 되지 않는 740억이고요. 8,860원까지 크게 오버슈팅이 나왔다가 지금 눌러주고 있는 상태인데요. 제가 볼 때는 재차 상승의 흐름을 위한 눌림목 과정, 숨고르기 과정으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영업이익이 증대하고 또 확실한 대기업에 대한 납품이 보장되어 있는 이런 회사는 지금 현재 숨고르기 하고 있지만 재차 상승의 그런 모습이 나올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지금 보시게 되면 일봉상에서의 지지 라인을 찾고 있는데 지금 60선과 좀 이격이 좀 벌어져 있죠. 그래서 주봉에서 보게 되면 기준선 라인에서 지지를 받고 있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일봉에서는 마치 61선까지 빠지는 것 아니냐라고 볼 수 있겠지만 그 라인까지 가기는 좀 쉽지 않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왜냐하면 지난 9월 3일 날 저가가 5,750원이었고 당일날 상한가를 기록했습니다. 상한가를 기록한 힘 그리고 그 당시에 일으켰던 거래량을 감안했을 때 그날의 저가인 5,750원을 하회하기는 쉽지 않다. 만약에 전체 지수가 밀려서 5,750원을 하회한다 그러면 동사도 밀릴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손절 라인은 5,750원을 기록하고요. 현재로서는 주봉에서 기준선 라인에서 정확하게 지지를 받고 있습니다. 이 라인에서 지지를 받으면 다음 주에 이 지지, 기준선의 지지 삼아서 재차 상승의 흐름이 나올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재차 상승의 흐름이 나왔을 때에 처음 부딪히는 저항 라인은 7,500원이 됩니다. 7,500원. 그래서 단기 목표가는 7,500원을 잡으시고 손절 라인은 아까 말씀드렸던 지난 상한가를 기록했던 저가 5,750원을 기억하시고 대응하시면 되겠습니다. SNK 폴리텍까지 이야기 나눠봤고요. 주마태 대표는 이쯤에서 저희가 보내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마감지수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죠. 지수가 2024포인트대입니다. 상승하는가 싶었는데 다시 하락 쪽으로 방향을 틀었고요. 낙폭이 좀 커지고 있는 상황인데 하루간의 흐름을 정리해 보도록 하죠. 자, 보시다시피 지금 시장 상황이 왔다 갔다 합니다. 장 초반에 2022까지 밀렸다가 낙폭 회복하면서 상승 전환합니다. 3시경까지 지속적으로 좀 상승 흐름을 키워가면서 2037대까지 올라왔는데 이후에 조금씩 빠지다 급격하게 지금 밀려 내려갑니다. 차익 실현 매물들이 나오는 건지 일단은 매물들이 좀 쌓입니다. 2022대까지 거의 부근까지 현재 와 있는 상황인데 수급 주체 만나보도록 하죠. 개인과 기관이 삽니다. 그리고 외국인 매도 물량이 많이 늘었네요. 1,606억 원의 매도고요. 기관, 개인들이 사고 있는데 기관은 금융투자가 지금 매도로 전환을 했고요. 투신도 매도, 연기금만 삽니다. 856억 원. 조금 더 연기금은 매수 물량을 늘려가는 모습이고 보셔야 되는 게 지금 외국인은 선물 시장에서는 매수를 합니다. 한마디로 선물 매수, 현물 매도 포지션을 지금 외국인이 지난달에 이어서 이번 달에도 가져가고 있다. 이 부분은 지수에 분명히 부담이 될 수 있는 부분입니다. 다음 살펴보도록 하죠.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1%대씩 올라갑니다. 그래도 다행이죠. 이 두 종목이 받쳐주고 있다 보니 지수가 많이 밀려내려가지는 않습니다. 현대차, 네이버 빠지는데 네이버 같은 경우에 16만 원 터치하고 15만 원 초반대까지 이틀 만에 내려왔습니다. 현대차도 12만 7천 원대까지 주가가 밀려 내려오는 모습 포착이 되고요. 다음 살펴보도록 하죠. 자, 보시면 현대모비스도 빠집니다. 운송장비 업종 오늘 조금 힘들고요. LG생건도 빠집니다. 중국 관련 소비주들도 전체적으로 조정 나오는 가운데 셀트리온과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올라갑니다. 다음 살펴보도록 하죠. 코스닥이 622까지 밀려 내려옵니다. 0.26% 하락하는데 하루간의 흐름 봅니다. 보시면 장중 저점은 619고요. 627까지 터치를 합니다. 그리고 지속적으로 지금 24, 5 사이에서 움직이던 지수가 장 후반에 마지막에 살짝 밀려 내려오는 모습입니다. 수급 주체 확인해 보도록 하죠. 개인만 삽니다. 기관 외국인 팔고 연기금이 지금 3억 원 매도인데 동시호가 쪽에서 조금 이제 매수를 해주면 빨간불로 돌 수 있기도 한데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외국인은 여전히 231억 원 팔고 있는 상황입니다. 시총 상위주들 살펴보도록 하죠. HLB의 상승이 무섭습니다. 24.25% 올라가면서 시총 지금 2위까지 올라갔네요. CJNM이 오늘 3.83% 빠지면서 3위까지 내려왔고요. HLB가 이렇게까지 급등할 거라고는 사실 누구도 예측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HLB발 악재에서 시작이 됐었는데 이번에 HLB발 호재로 제약바이오주들은 전체적으로 좀 괜찮은 모습입니다. 다음 살펴보도록 하죠. 하지만 나머지 종목들이 블랙홀처럼 자금이 빨아들여지는지 힘들고요. 휴젤, 지금 스튜디오 드래곤 파라다이스 빠지는 가운데 SK머티리얼즈는 상승 흐름 가져갑니다. 신라젠도 오늘 급등 흐름 보이진 않지만 나오고 있고요. 전체적으로 제약바이오 대형주들이 이번 주의 흐름이 괜찮았다 정리가 되네요. 네, 금요일 시장이 모두 마감이 됐습니다. 시장 정리해 봐야 될 텐데요. 내일의 종목 330 이지환 멘토와 오늘도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예, 시장 상황부터 먼저 짚어봐야 될 것 같은데 일단 장 후반에 좀 다시 밀리는 모습이었습니다. 어떻습니까? 예, 시장이 조정권에 들어오면서 정강 후약의 모습을 좀 나타내면서 한 주를 마감은 금요일 날 좀 약세로 마감을 했습니다. 전체적으로 수급적으로 외국인의 매도 물량을 기관이 좀 특히 연기금이 받아주지 못하면서 최근 우리 장의 특징이 외국인의 매물을 기관이 넘느냐 못 넘느냐에 따라서 플러스와 마이너스 등락률이 극명하게 나오고 있는데 오늘 같은 경우는 역시 외국인의 매도가 기관의 매수를 좀 넘어섰다. 그런 점에서 후약으로 가면서 전체적으로 시장이 좀 약한 모습을 좀 보여줬습니다. 특히 이제 코스피 시장 외에 코스닥 시장에서도 기관 외국인 동시 매도 나와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수급이 조정권에 좀 대비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 상승 하락 모멘텀을 좀 짚어봐야 될 텐데 오늘 시장에 존재하는 모멘텀은 어떤 점들입니까? 네, 지난밤에 미국장 같은 경우는 상당히 이제 매도권의 압력을 좀 받았는데도 마지막에 좀 상승하면서 마무리한 부분은 역시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입니다. 자, 역으로 이야기하면 이번에 발표된 서비스 PMI 지수도 상당히 안 좋게 나왔기 때문에 지난주에 이어서 제조업 PMI, 서비스 PMI, 소비 지수까지 3대 지수가 모두 기대치를 하회하면서 전체적으로 실물 경기가 상당히 안 좋게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 부분이 이제 역으로 10월달 미국 금통위에서 실제적으로 기준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좀 생기지 않겠냐라는 부분이 증시에 오히려 호재로 좀 작용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지난달 금리를 인하한 이후에 사실 올해 내에 금리 인하 가능성이 없다라는 부분에 좀 컨센서스를 이뤘는데 최근에 지표가 상당히 악화되면서 어제는 미국에서 금리 인하 가능성을 약 한 85% 정도까지 예측을 하면서 이 부분이 미국장을 좀 상승으로 마감하는 하나의 계기가 좀 되었습니다. 반면에 우리 연휴 앞서서 나왔던 미국발 악재였죠. EU에 대한 추가 관세 부분이 나왔는데 항공기와 농산물에 대한 그 관세 증대 부분이 나왔는데 항공기는 원래 WTO에 제소가 되어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관세가 좀 예정돼 있을 부분이었고 농산물은 여기에 추가를 해서 25%까지 관세를 부과하겠다는 트럼프의 이 관세에 대한 정책이 또 정밀하게 나오면서 전체적으로 시장을 또 냉탕으로 갖다 놓는 그러면서 냉탕과 온탕을 반복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우리 시장에는 상승 모멘텀과 하락 모멘텀 양측으로 작용을 했는데 전체적으로는 지금 조정권에서 하락 모멘텀이 시장에 좀 더 강하게 작용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섹터 분석도 좀 필요할 것 같은데요. 오른 섹터 있고 내린 섹터 있을 텐데 어땠습니까? 네, 오늘 좀 특징적인 부분 중에 하나는 역시 삼성전자가 3분기 실적이 좀 양호할 걸로 기대가 되면서 시장이 좀 어려운 가운데서도 플러스권을 유지하면서 전체적으로 IT 업종이 좀 강한 상승을 좀 보여줬습니다. 시장이 상당히 어려울 때 우리의 주력 업종인 섹터가 상승을 하면서 그래도 지수가 좀 방어하는 역할을 일정 부분 하고 있다라고 좀 보여주고요. 반면에 이제 건설, 운송 장비 업종이 좀 큰 폭을 내렸는데 건설 업종은 역시 주도 업종이 아니기 때문에 낙폭 과대 이후 다시 반락을 좀 보여주고 있고 운송 장비 업종은 사실 올 한 해 상당히 좋은 흐름을 이어오다가 최근에 지난주부터 조정권에 좀 들어갔는데 현대차가 북미에서 승승장구하다가 9월달 실적부터 매출 상승률이 좀 둔화되었다라는 레포트가 나오면서 전체적으로 운송 장비 업종이 좀 조정받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체적으로 추세가 아직도 강하게 살아있고 추세 이후에 지금 일시적인 조정으로 좀 보여진다면 운송 장비 업종은 이 조정 이후에 계속해서 연말까지 좋은 흐름을 이어갈 수 있기 때문에 조정권 흐름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섹터별 분석까지 마쳤고요. 이제 지수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부터 만나보도록 하죠.
동시효과에 더 밀려가는 모습이었는데 2020선은 그래도 지키면서 0.55% 하락 마감했습니다. 코스닥 살펴봅니다. 0.43% 내리면서 621.84포인트에 거래 마감했고요. 오늘 환율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환율이 급격하게 내려갑니다. 9원 20전 내리면서 1196원 80전에 거래가 마감이 됐습니다. 내일의 종목 330 이어갑니다. 주제 살펴보죠. 자, 주제가 바닥 확인 안 되는 화학 업종이다 라고 짚어주셨습니다. 사실 지금 바닥 확인이 안 되는 업종이 꽤 많은데 대표적으로 이제 화학 업종을 콕 집어 주신 것 같습니다.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 자세한 이야기 멘토님 들어볼까요? 네, 사실 이제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의 주력 섹터와 등락이 좀 갈리는 섹터들을 하나씩 좀 살펴보고 있는데요. 기존에 좀 등락이 갈리더라도 낙폭과대에서 좀 회복이 되는 업종이 있고 주도 업종으로 나가는 업종이 있는 반면 하업종 같은 경우는 사실 상승다운 상승도 하지 못하고 시장이 반등권에 들어왔을 때도 약한 반등 이후에 재차 좀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전체적으로 업황 자체가 좀 어려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반면에 이제 낙폭과대에 따른 가격적인 메리트에 의한 개인들의 접근이 최근에 활발하게 좀 일어나고 있는 업종입니다. 화학업종은 제가 이 시간에 LG화학을 통해서 살짝 좀 언급을 좀 드렸는데요. 전체적으로 계속해서 어려움이 좀 이어지는 업종이다라고 먼저 결론을 좀 말씀을 드리고요. 왜 이렇게 화학업종이 어려운가라고 보시면은 우리가 상식 수준에서 생각을 좀 해보시더라도 이 화학업종은 석유화학에서 바탕을 해서 대부분의 전방 산업을 앞에 두고 소재나 재료와 관련된 종목들이 대부분입니다. 이 전방 산업이 어려워지면 이 재료와 소재와 관련된 업종들은 당연히 어려워지는데요. 그런 의미에서 지금 현재 보시면은 발표되는 유럽과 미국,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글로벌하게 전체적으로 제조업과 관련된 부분은 상당히 지표가 안 좋게 나오면서 이 실물 경기의 하방에 대한 압력이 상당히 들어와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이 소재와 재료 업종은 상당히 어려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먼저 화학 제품의 전체적인 어려운 이유 중에 하나를 보시면은 대부분의 지금 석유화학들이 유가와 관련돼서 유가가 최근에는 급등을 했다가 다시 급락하는 모습을 보여주는데 상당히 낮은 원가 재료 수준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럴 때 제품 가격이 일정 수준 이상으로 유지가 되어주면 전체적으로 수지가 개선되는데 이 원가 하락에 비해서 실제적으로 제품 하락 가격이 더 큰 폭으로 나오면서 더 어려움을 겪는 수요가 부족하다라는 부분을 강조를 드리겠습니다. 보시면 이제 세계 3대 화학 제품이 있는데 PE, 폴리에틸렌 가격은 한 7% 정도 하락하고 있고요. 여기 PP, 프로필렌 가격도 약 6% 정도 하락하고 있고 ABS 가격도 6% 정도 하락하면서 전체적으로 이 3대 화학 제품 가격이 원가 대비해서 오히려 더 큰 폭으로 하락하면서 전체적으로 이익 개선도가 상당히 낮아지고 있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이 ABS 같은 경우에는 전체적인 시장 시어는 크지 않더라도 우리나라 LG화학이나 롯데케미칼 등에서 글로벌 시어를 약 20% 이상 가지고 있는 업종인데 이 부분에서 하락이 좀 커지면서 전체적으로 타격이 좀 더 가중되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본다면 이 합성고무 같은 경우가 최대 전방 산업인 타이어 시장이 좀 부진하면서 원재료 가격이 좀 올라가는 데 비해서 전체적인 제품 가격이 인하가 되면서 상당히 마진이 박해지고 있습니다. 이 합성 고무와 관련해서 가장 큰 타격을 받은 업종 중에 하나가 최근에 말씀드렸던 LG화학인데요. LG화학 같은 경우는 2차 전지를 제외하더라도 이 석유화학 특히 합성 고무와 관련된 부분에서 상당히 손실이 커지면서 전체적으로 실적이 예상치의 절반 정도밖에 미치지 못하는 상당히 큰 폭의 예상이 실제 좀 하락될 것이라는 지금 레포트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정도를 보신다면 전체적으로 제품 가격, 석유화학 제품 가격의 마이너스 수요에 의해서 마이너스 가격이 형성되는 부분이 당장 개선되기가 좀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특히 이제 석유화학 같은 부분에서의 기대치는 바로 이제 미중 협상과 중국 경기 부양에 대한 기대감인데 최근에 보시면 이 부분이 모멘텀을 작용하는 게 상당히 낮아져 가고 있습니다. 기대치도 지금 상당히 낮아져 가면서 전체적으로 4분기를 지나서 내년 1분기 이상까지도 이 석유화학 제품 가격들은 크게 올라가지 않을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업황이 개선될 기대를 하기에는 상당히 이른 감이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이런 부분에서 최근에 이제 우리나라 화학
업체들을 조금 보시면은 그나마 이제 실적이 조금 괜찮게 나오는 게 하나케미칼과 휴캠스 등이 실적이 좀 부합해서 나오는데 하나케미칼 같은 경우는 주력 제품이 PVC이기 때문에 조금 이 화살을 좀 피해가고 있는 모습이고요. 휴캠스 같은 경우도 뭐 탄소 배출권 같은 이외적인 사업에서의 이익실을 기대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LG 아까 금호소교학처럼 대부분의 업종들은 예상 기대치 4분기 내년 1분기까지도 상당히 실적 기대치가 낮게 나옵니다. 그런 점을 좀 보신다면은 지금 현재 화학 관련된 업체들의 접근하는 부분은 적어도 내년 상반기, 중반기를 지날 때까지는 업황 전체가 개선되기가 힘들기 때문에 상당히 한 발 물러서서 좀 조심스럽게 볼 필요가 있다라는 점과 함께 전체적인 전방 산업이 기대치가 높아지지 않으면은 이런 부진은 좀 이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점을 강조를 드리겠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월요일 시장을 봐야 될 것 같아요. 월요일 시장은 저희가 어떤 종목을 좀 눈여겨볼까요? 네, 시장이 지금 현재 조정권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어떤 펀더멘탈을 기대해가지고 단기 수익을 기대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모습입니다. 자, 그런 점에서 오늘 말씀드릴 종목도 조금은 짧은 스윙 관점에서의 기술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종목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드릴 종목은 바로 웹젠인데요. 웹젠은 온라인 게임 업체, 특히 이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뮤라는 게임을 가지고 있는 업체입니다. 상당히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글로벌하게 인지도가 좀 높은 회사. 라는 게임이 있는데 중국에서 최근에 우리 온라인 게임에 대한 허가가 제한되면서 상당히 고전을 겪고 있는데 이런 고전 가운데서도 중국의 앱스토어에서 3에서 5위권 안에 꾸준히 론치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 점 보시면은 상당히 어려운 가운데서도 지금 현재 굉장히 선전하고 있는 업체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런 점에서 지금 3분기 실적에 상당히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매출액이 한 447억, 영업이익이 139억으로 전년 동기 대비해서 큰 폭으로 증가할 것으로 좀 기대가 되면서 지금 시장이 좀 어려울 때 기술적으로 좀 접근해 볼 만한 종목이기도 합니다. 수급을 보시면은 최근에 외국인들이 좀 집중적으로 매수하는 모습을 좀 보여주는데요. 외국인들이 최근에 시장이 좀 어려울 때 대량의 지금 매도 물량을 좀 내고 있는데 그에 반해서 지금 수급을 조금 살펴보시면은 웹젠 같은 경우는 지금 9월달 이후에 들어온 이후에 한 3거래일 제외하고 계속해서 좀 매수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수급적으로도 상당히 좋은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전체적인 차트를 한번 보면서 기술적인 접근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근에 보시면은 웹젠 같은 경우는 바닥권에서 대량의 거래가 좀 유발이 되었죠. 상승하면서 이 대량의 거래가 유발된 이후에 121선에서 지금 현재 조정받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 대량의 거래량 발생 이후에 조정을 받으면서 거래량이 줄고 있고요. 121선에서 상당 기간 조정을 거친 이후에 지금 다시 대량의 거래량이 발생하면서 120선을 치고 나가는 구간에 들어와 있습니다. 기술적으로 보시면 이제 여기서 2차 상승에 대한 출발점이 좀 해당될 수 있는데요. 물론 이제 지금 현재 시장이 좀 좋지 않기 때문에 상승의 폭은 좀 제한적이겠지만 지금 기술적으로 봤을 때 이 구간에서 짧게 대응을 하실 수 있는 구간에 들어와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화면에서 보신 것처럼 전체적으로 수급도 지금 보시면은 상당히 외국인의 수급이 집중적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지금 뭐 이번 주 말부터 해서 다음 주 초까지, 다음 주 월화수 정도의 눌림목에서 좀 접근을 하시면은 전체적으로 짧은 기간에 좀 수익을 기대해 볼 수 있는 시장이 어려울 때 기술적으로 좀 접근해 볼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웹젠에 대한 이야기까지 들어봤고요. 오늘 금요일입니다. 금요일에도 어김없이 해주실 말씀이 있죠. 네, 최근에 내일의 종목, 상상국 종목들이 상당히 좋은 모습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항상 장 마감 이후에 말씀드리기 때문에 장전에 미리 매수를 고려하시거나 혹은 참고를 하실 분들은 가격적인 대응 부분까지 자세하게 나와 있는 카톡에서 오픈 채팅창 내일의 종목 330으로 들어오시면 좀 더 자세한 전략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지환 멘토는 이쯤에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금일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이었습니다.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 보장해드리지 않는다는 점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주말 이 시간에는 한 주를 정리하고 또 저희가 다음 주 대비하는 시간도 준비해봤습니다. 주말 오늘장 내일장 함께 하시면서 다음 주 장 미리미리 대비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